안녕하십니까. 활기찬 한 주의 시작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전북은 밤사이 고창과 전주 등 일부 지역에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대체로 흐리겠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 예상 강우량은 30에서 80mm입니다.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0도 분포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낮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이번 주 토요일 한 차례 비가 오겠지만 당분간 무더위는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혁신도시 이관기관들이 내는 지방세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북은 700억 원이 넘었는데 전북은 고작 21억 원에 그쳤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취지에 크게 어긋난 만큼 보완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지난해 국민연금공단이 낸 지방세는 6억 4천만 원입니다. 이어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방세가 4억 8천만 원으로 많습니다. 지난해 전북 혁신도시 11개 이정기관이 낸 지방세를 모두 더했더니 21억 원입니다. 반면 충남 390억 원, 경북은 719억 원으로 전북보다 20배 또는 34배가 많습니다. 경북은 한국수력원자력, 충남은 국방대학교처럼 지방세를 많이 내는 이정기관의 효과를 톡톡히 누렸습니다. 하지만 전북은 농촌진흥청 같은 국가기관이 5곳이나 되고 나머지 공공기관의 수익이 크지 않아 지방세를 조금밖에 거두지 못했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당초 취지는 지방재정을 늘려 지역균형 발전을 꾀한다는 거였지만 실상은 불균형을 더 키우고 있는 겁니다. 큰 차별을 받는 전북 혁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도시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대안이 바로 전북 금융도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융도시 그 건설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하게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 지방세 수입이 급격히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매년 700억 원 넘게 지방세를 거두는 경북과 달리 전북의 지방세가 20억 원대에 그친다면 두 지역의 격차는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JT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 1단계 조성 사업이 올해 마무리될 예정인데요. 하지만 주거단지를 비롯한 배후도시 조성은 아직 부지조차 선정 못하는 등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올해 1단계 조성 공사가 마무리되는 익산 식품 클러스터입니다. 공사가 끝나면 230만 제곱미터의 산업단지가 조성됩니다. 이미 32개 기업이 입주하기로 계약을 마쳤습니다. 기업들이 잇따라 들어서고 지원시설이 가동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유입 인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인구 유입에 따라 배후도시 조성이 시급해졌지만 부지조차 선정을 못하는 등 사업은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119만 제곱미터의 한옥단지와 외국인 맞춤형 주거단지 같은 배후도시를 조성하기로 하고 4년 전부터 LH공사와 전북개발공사를 접촉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주거단지 조성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대로 전북개발공사, LH동호총스타 너무 이렇게 위험도가 높다. 나중에 실제 분양을 해서 안 팔려버리면 LH도 지금 재정 자립도가 이름 좀 좋아졌는데 예전에 안 좋았잖아요.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와 달리 주변 완주군의 테크노밸리와 일반 산단 주거도시 조성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인구 감소로 골머리를 앓는 익산시가 제때 국가식품 클러스터 주거단지를 분양하지 못하면 기업 유치에 따른 인구 증대 효과를 익산이 아닌 다른 시군이 누릴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중학교 교직원에게 성희롱과 폭언 등으로 피해를 입은 10대 여학생들이 어렵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수준의 성희롱을 했다는 증언이 쏟아졌는데요. 피해 학생들에게 접근하는 수법도 비슷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널 여자로 보고 있다. 너 때문에 주변 여자들 모두 정리했다. 너를 위해서면 뭐든지 해줄 수 있다. 방을 하나 잡아놨으니 놀러가자. 올해 보육원을 나온 뒤 자립한 대학생 19살 A양이
중학교 교직원 49살 김모 씨에게 들었다는 말들입니다. 도교육청 소속의 자원봉사 동호회 회장이다 보니 잠시나마 의지했던 A 양은 극심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진짜 소름 돋았어요. 진짜 그냥 이 사람도 믿을 사람이 못 되는구나. 그냥 소름 돋고 수치스럽고 그냥 계속 울었어요, 집에서. A 양의 고등학교 친구 역시 비슷했습니다. 같이 술을 마셔주면 용돈으로 10만 원을 주겠다. 몸의 문신을 모두 세보겠다 등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들 정도입니다. 너 문신 몇 개 있냐고 해서 제가 그때 그냥 거짓말 치면서 한 3개밖에 없어요 이랬는데 네 몸 다 확인해서 문신 세고 3개 없으면은 소원 들어주라고. A 양이 지내던 보육원의 또 다른 고등학생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딱 전화했을 때 그냥 술 드시고 전화했는 것다 이렇게 해서 생각했는데 또 한 번 전화 오는 거예요. 회장님이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막 이래가지고. 자원봉사를 하면서 친분을 쌓은 뒤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학생들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2년 전에는 한 10대와 더 큰 문제가 생겼지만 해당 여성이 말을 바꾸면서 무사히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모든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제 딸이라는 생각이 단지 진짜 욕심이었다면 가서 얘 공무원 만드는 게 내 꿈이었고 저희가 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경찰은 전북교육청의 감사와는 별개로 피해 학생들을 불러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보육원에서 자원봉사를 펼쳐온 김 씨는 성범죄 대상으로 보육원생들을 노렸습니다. 보육원생들이 성범죄에 취약한 이유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알아봤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 씨가 접근한 피해자 가운데 2명은 보육원에서 자라온 10대였습니다. 보육원생들은 만 18세가 되면 퇴소에 자립해야 합니다. 이들이 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퇴소지원금은 단 한 차례, 500만 원이 전부입니다. 전라북도가 보육원 3곳을 표본조사했더니 퇴소 후 취업에 성공한 여성 보육원생들은 20%에 그쳤습니다.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보육원생들은 자립을 위해 아르바이트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정을 잘 아는 김 씨는 A양에게 시간당 2만 5천 원의 고액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고 환심을 산 뒤 성희롱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보육시설에 있다가 보육시설을 나가는 경우에는 세상에 거의 혼자 남게 있는 거거든요. 이 친구들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이용하는 거죠. 전문가들은 보육원생들이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추가로 주거지원금을 주는 등 경제적 지원을 늘리자고 제안합니다. 시설에서 어떤 부모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많이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로 나갔을 때는 일정 기간 동안 이런 아이들을 좀 추적 관찰을 하면서 이 아이들이 좀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좀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린 10대 보육원생들이 외로움을 많이 느끼면 성범죄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주기적으로 정서적인 조언을 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진안에서도 100원만 내면 진안 읍내를 도는 택시가 운행합니다. 남원시가 기차를 타고 남원을 홍보하는 내일로 홍보단을 구성했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진안 100원 택시가 진안의 전통시장과 진안 읍내 주요 지역을 오갑니다. 진안 군민이면 누구나 100원에 탈 수 있는 이 택시는 읍내 상권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27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가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완주군 고산문화공원에서 열립니다. 참가자들은 무궁화 그림 그리기와 숲 체험을 즐길 수 있고 2, 3년생 무궁화 묘목 1000본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 29세 이하로 구성된 남녀 40명이 남원시 내일로 홍보단에 뽑혔습니다. 이들은 여름방학 때 기차를 타고 전국을 5일 동안 순회하며 남원의 문화관광 자원을 홍보합니다. 항상 이제 뭐 춘향이 이런 이몽룡 이런 이야기 듣다가 막상 이렇게 오니까 광안루도 정말 좋은 것 같고 지금 남원에 대한 뭔가 기대감이 막 부풀어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임실 관촌면 등 7개 면의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차량이 첫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가정을 신속히 발굴 지원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무주읍 IC 만남의 광장과 반디랜드에서 지역 특산품을 파는 주말 난장입니다. 지난 4월 이후 17억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오는 10월까지 이어집니다. 주말 난장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열리지만 반딧불 축제처럼 인파가 몰릴 때는 주중에도 개장합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연중 최대 닭 성수기인 초복이 다가왔지만 육개값이 계속 하락해 양계 농가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지난 5일 현재 육개값은 1kg에 1,243원으로 지난해 이맘때보다 19.5% 떨어졌고 한 달 전에 비해서는 25.4%나 급락했습니다. 이 같은 이유는 지난 4월 가금류 이동 제한 조치가 해제된 뒤 양계 농가들이 병아리를 대거 입식해 공급이 크게 늘었지만 지난달 초 다시 AI가 발생하면서 소비가 위축됐기 때문입니다. 교육부가 서남대 인수대상자 선정 관련 절차를 또다시 연기했습니다. 교육부는 서남대 인수자 선정 안건이 포함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이달 말에 개최하기로 했지만 위원들의 학예 휴가를 이유로 다음 달로 미뤘습니다. 서남대 인수자 선정은 당초 5월 말 4분위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었지만 정상화 계획서 보완을 이유로 이미 2차례 연기됐습니다. 인수자 선정이 늦어지면서 최근 서남대 의대 교수들이 잇따라 학교를 떠나는 등 학사 운영의 파행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